안녕하세요, 닥터 썰정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 유비무환 뜻 뭔지 알아? 유비무환. 응급실에서 이제 비가 오면은 좀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는 환자 적어진다. 그치. 아 진짜? 네. 그런 뜻이 있었어. 몰라? 너 또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저번에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나? 노른자 있고 없고 아니야? 와, 이건 진짜. 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국민 사장. 달걀 사건이 나한테 야,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봐. 양쪽의 컨셉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 드리겠지만 실제입니다. 얘네들 몰라요. 저희 거짓 방송을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유비무환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냥 사실 저희는 이제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추워지면은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머리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좀 많이 와요. 이제 근데 왜 추울 때 많이 와요? 추우면 아무래도 이제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들이 좀 수축을 하니까 예, 뇌혈관도 같이 수축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머리로 일정히 또 피를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혈관을 수축하고 하니까 발생하는 그런 시간대라는 것도 혹시 있나요? 아니요, 시간대는 사실 없어요. 시간대는 별로 없고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지만 그냥 화장실에서 뭐 대변 보다가도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힘쓰다가. 있고 그렇죠. 네, 무거운 거 들다가도 그러시는 분도 있고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장례식장에서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부인분이 엄청 울다가 오열하시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상복을 입은 상태로 휠체어로 실려와가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환자분이랑 정확히 딱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딱 지나가시는데 느낌이 아 이거 우리 환자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 그때 저녁 먹으러 나가는 시간이었고 아니, 응급실로 의사가 환자를 두고 저녁 먹으러 나가요? 아직 콜이 안 왔으니까.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뇌출혈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전문적으로 또 따로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할 거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대표적인 증상 두통, 이제 머리 아픈 거 쉽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아,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머리 아픔인지 아니면 그냥 약 먹고 타이레놀 먹고 아스피린 먹고 광고도 들어와도 됩니다. 사실 머리는 아시다시피 뭐 그 자리에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진 않아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진을 찍어봐야 되기 검사를 해야 때문에 된다. 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겉만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잘 없고 근데 정말 큰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겉만 봐서 뭔가 2차적으로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동반된 있긴 해요. 증상들이 그쵸? 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이제 1차성 두통이랑 2차성 두통이라고 있는데 1차성 두통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들어본 것, 뭐 편두통, 그다음에 뭐 술 마셔가지고 생기는 두통, 숙취.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 군집성 두통, 뭐 긴장성 두통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따로 원인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리고 약물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아까 방금 이제 류쌤이 말했다시피 아, 이거는 좀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 두통들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질환들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뇌출혈, 그렇죠, 뇌출혈, 뇌경색, 뇌경색. 뇌종양. 그렇죠. 일단 이렇게 세 가지는 정형외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두통 3가지의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뇌출혈. 응급실에서 딱 환자한테 딱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도끼로 누가 내 머리를 찍은 것 같다. 사실 도끼로 맞아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도끼로 맞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비가 동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뇌출혈은 뇌출혈, 어버버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근데 뇌출혈이랑 뇌경색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구가 깜빡깜빡거리듯이 증상이 좀 애매모호하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에 말이 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또 괜찮아졌었다가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이렇게 며칠 정도 이렇게 전조 있었다가 증상이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혹은 이제 이런 운동으로는 오는 건 없어요? 몸이 기운다든지 아니면은 팔다리 감각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끔찍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뇌경색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 말이 좀 어눌하다, 몸이 한쪽으로 뭐 기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심해지면 거의 뇌출혈처럼 와요. 의식도 없어지고, 네, 의식도 없어지고 뭔가 이제 뭔가 횡설수설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뇌경색이랑 뇌출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치료를 해야지만 빨리 병원에 네, 가야 리커버리가 잘 돼요. 골든타임이라는 네, 네. 뇌경색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6시간 막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요즘은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1시간 내로 병원에 와가지고 뭔가 치료를 빨리 해야 될 정도로. 뚫는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개념이 좀 달라요. 1시간, 뭐 3시간, 6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알고리즘이 나눠져 있거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좀 어지러움증이 좀 자주 있고 뭔가 힘이 빠졌다가 됐다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 주세요. 뇌경색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제일 답답해요, 사실. 요즘은 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 거의 엄청 많아요. 검진. 인시덴트 파인딩. 네, 증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아침에 일어날 정도로 아프다 이런 말도 예전에 나는 학생 때 좀 배운 것 같은데. 맞아요. 종양성 통증은 원래 밤이 되면서 아프고 아침에 아프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다 깨는구나, 아파서.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막 나 자다 깼다. 그리고 막 구토도 심하게 하고 막 이런다. 그런 것들은 이제 뇌압이 상승돼서 오는 증상들일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두통이 막 엄청 심해지고 그럴 때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뇌압을 해결해줘야지 되는 문제지 이게 내가 그 통증을 없애주는 약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종양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워낙 또 증상이 증상이 워낙 워낙 달라요. 막 안구 마비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야가 껌껌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비가 돼서 팔다리가 마비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토, 구역 보통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저희가 말을 해요. 이거는 왜냐면은 구역 구토가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구역 구토가 일어날 정도면 엄청 진행이 된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미리 이제 어떻게 정확한 이제 뭐 데이터는 작용할 아니지만 수가 제 있나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MRI를 이제 찍으면은 아주 이제 뭐 악성 종양은 놓칠 수가 있겠지만 예, 그래도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상태들을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는 네. 한 5년에 한 번 거- 정도는 예, 본인이 검진할 걱정이 때. 되고 약간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은 그 정도로 확인해 보시는 거. 그럼 난 궁금한 게 이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뭐 뇌출혈, 뇌경색, 뭐 뇌종양의 두통들은 아까 말한 뭐 편두통 이런 것들과 양상이나 뭐가 좀 다른 게 있어? 그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차성 두통에 이제 그 편두통이라는 게 들어가고 군발성,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뭔가 뇌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뇌 안에 이제 돌아다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 중에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분비가 됐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말 그대로 통증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통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들을 처방을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런 증상이 있으면 약보다는 병원을 가라. 요걸 한번 딱 정리해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순 두통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마비, 말이 어눌해진다, 아니면은 열이 나면서 목이 뻣뻣해진다, 예, 그리고 구역 구토가 정말 심하다. 예, 그 뭐 술을 안 먹고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뭔가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하죠. 그리고 꼭 내가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깬다. 그러면 꼭 병원을 가보셔야 네, 돼요. 그런 응급실로. 경우도.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이렇게 이제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픈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자다가 깼어. 자다가 깨서 전화해봤어. 네, 그러니까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또 빼고 그럼 내가 진짜 두통이 좀 간헐적으로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려면은 어떤 거를 좀 해줘야 될까? 아니, 두통을 예방. 네, 두통을 예방하려면 사실 두통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이 흔한 것들은 이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음주. 행오버 헤드액이라는 게 있어요. 행오버 헤드액. 말 그대로 술 숙취. 다음날. 네, 숙취하고 그런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대사 산물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혈관도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술 먹고 나서 머리 아플 때는 타이레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술을 먹었을 때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막 그런 게 생기는데 거기에 타이레놀이나 이런 두통약을 먹으면 간을 한 번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간 간독성이.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술 먹고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럼 물을 많이 먹든 아무튼 그런 거를 해야지 그거 아프다고 자꾸 약을 먹는 거를 하면 간이 힘든데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절대 아니에요. 네, 흡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할 경우에는 이제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 혈관을 수축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권장하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되게 뭐 교과서적인 술 줄이고, 것들, 담배 줄이고. 술 많이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라.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인자 해소해라.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거 또 찾아보면서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피 마사지, 경추 마사지 같은 거를 좀 하면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막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막 뒷골 땡기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자세 교정 같은 거를 해야지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살면서 좀 겪어봤을 수도 있을.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또 누구도 머리는 주변에 안 또 아프죠. 가족분들 중에 꼭 한 명씩은 가족분들 뭐 하다 보면은 뭐 뇌종양, 뇌출혈 뭐 한 번씩은 한 분씩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신 경험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한 번씩은 이런 류의 두통이 생겼을 때는 꼭 한번 병원에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뭐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닥터서전 게시판에 올려드리면은 저희가 자꾸 게시판 어디 게시판에 댓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또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 오늘도 닥설하세요. 닥설하세요.